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대표 결선 투표에서 강성 반탄파로 분류가 되는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제1야당의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1.5선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5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어찌 보면 여전히 정치 신인급인 장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라는 거물 중진을 꺾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장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찬탄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경 투쟁 노선을 선언을 해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관계에서도 파란이 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먼저 투표 결과부터 전해드리면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한 결선은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을 했고요. 그 결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총 22만 301표를 얻어서 득표율 50.27%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함께 결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총 21만 7,935표를 얻어서 득표율 49.73%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 장동혁 대표는요, 18만 5,401표를 얻어서 16만 5,189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제친 게 승리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지난 22일 1차 투표 결과도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도요, 장 대표가 36.85%를 얻어서 31.54%의 김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경선 시작을 전후해서 당 안팎에서 장동혁 후보의 돌풍을 점치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단순한 추측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투표에서는요, 이 장동혁 후보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5.31%포인트였고요. 특히 이 여론조사 통산 투표에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희 이류라 기자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심을 얻은 게 발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당심에서는 그렇게 표를 얻었고요. 20%가 반영됐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이게 그 친여당표, 그다음에 여당의 우호적인 중도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18%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 대표로 당선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39.8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차가 난 건데, 이것을 이렇게 큰 차이를 결국 당원들의 투표, 그러니까 당심에서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선 투표에서는요, 이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이 장 후보 50.27%, 또 김 후보 49.73%로 불과 0.54%포인트 차로 좁혀졌는데요. 1차 투표가 끝난 뒤 이 찬탄파인 한동훈 대표 지지세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라간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칫 장 후보가 친한계 때문에 대표직을 따내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여서 장 대표로서는 이래저래 한동훈 전 대표 측에게 그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장 대표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당원이 주인인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사실 이번 대표 경선에 나서고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경력도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장 대표의 인간 스토리 소개해 주시죠.
네, 장동혁 대표는 196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했습니다. 이후에 2001년에는 43회 사법고시에도 합격해서 판사로 재직했었는데요. 장 대표 정치 입문은 21대 총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뒤에 야권 강세 지역인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리를 비운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원내에 진입을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또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1.5선이 된 겁니다. 뭐 선수로는 재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1.5선이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 대표의 승리가 갖는 정치적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내부적으로 본다면요. 장 대표는 지난 경선 내내 이 선명함을 강조하면서 당 내의 찬탄파나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경 노선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게 강성 야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장 대표가 앞으로도 이 노선을 유지할 경우에 당 내분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앞서 장동혁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둔 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 초선 출신의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친한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이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이 팀 한동훈으로 뛰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까지 선출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이 김문수 후보가 친한 포용론을 펼쳐서 이 결선 투표에서 친한계의 공개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장 대표의 승리였습니다.